네, 저는 이번에 NFT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FT 같은 경우 요즘 인기가 많기 때문에 주제로 잡아보았고요. 먼저 개요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NFT 관련 토큰들이 여기가 이제 코인 마켓캡이거든요. 그래서 1위부터 해가지고 NFT 관련 토큰들이 이렇게 있는데, 세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관련된 NFT 토큰이고요. 이제 뭐 아프리카 TV에서 별풍선 쏘는 것처럼 이렇게 토큰으로도 방송한 사람 후원할 수 있지만, NFT로 뭔가 후원자들을 위한 상품 같은 걸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걸 이제 발표한다고 해서 그 이후로 이제 NFT 쪽에 포함이 되게 돼 있고, 칠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구단 같은 쪽과 함께해서 이쪽도 NFT로 뭐 기념품 같은 걸 만든다고 해서 NFT로 올라오게 돼 있고, 엔진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게임 관련된 NFT 거래 관련된 그런 토큰이고요. 메타버스와 관련된 디센트럴랜드랑 샌드박스 토큰도 있습니다. 이건 메타버스 세계에서 NFT를 통해서 그 랜드나 이런 땅 같은 자산 또는 게임 아이템을 NFT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거고요. NBA 탑샷으로 최근 핫한 플로우라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기사 몇 개를 찾아봤는데요. 먼저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사가 NFT 관련해서 먼저 떴고요. 디센트럴랜드 관련 기사입니다. 디센트럴랜드에서 지금 뭐 카지노 같은 것도 들어와서 카지노에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돈도 받고 채용 중이라고 됐고요. 디센트럴랜드에서 산 피자가 실제로도 뭐 배달이 되고 이런 서비스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메타버스 같은 이제 VR 쪽 세상이랑 NFT 관련된 연계가 또 많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칠리즈 또한 이렇게 파트너십 체결된 뉴스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칠리즈 이제 같은 경우 파트너십을 통해서 팬토큰 같은 걸 계속해서 이렇게 늘려나가는 식으로 현재 확장이 되고 있고요. 플로우에서 만든 플로우가 원래 크립토키티라는 되게 ERC7를 사용한 되게 대표적인 NFT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로 갖고 있는 크립토키티를 만든 그런 팀에서 만든 코인인데요. NBA 탑샷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되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이렇게 고가에 팔린 이력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NFT가 되게 핫한데, 이번 시간에 이 NFT 코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이제 최근에 제가 NFT 쪽 조사를 하다 보니까 How to create NFT with Solidity라고 해가지고 이 글이 되게 잘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올해 3월 달에 올라온 글로 얼마 되지 않았고요. 이제 NFT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ERC20 토큰 있잖아요. ERC20 토큰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는데, ERC20 토큰에서는 저희가 잔고로 밸런스가 있는 대신 ERC7를 사용한 NFT 같은 경우는 토큰 URI가 변수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ERC20 같은 경우는 어드레스 값을 키값으로 넣으면 밸류 값이 밸런스로 해가지고 숫자가 나왔는데, ERC7일 같은 경우 NFT 같은 경우 주소 값을 넣을 시 나온 밸류 값으로 이제 토큰에 이제 URI가 들어가 있어서, 이런 URI가 매핑이 되어 있는 걸 토대로 그 URI에서 토큰 관련 정보를 불러와서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그 대표적인 NFT 거래소 보시면 오픈시라고 있는데, 이렇게 오픈시 같은 데 들어오면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NFT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오픈시에 있는 데이터가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답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에 다 저장한 대신 이런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그 URI 변수 안에 담아서 호출이 되게 됩니다. 이미지 데이터 전체를 보내게 되는 건요, 너무나 큰 용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토큰 URI라는 변수가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변수는 각각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고, 또
URI라는 게 Uniform Resource Identifier라고 해가지고 HTTPS API 콜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만 가지고도 이런 메타데이터 같은 거를 이제 URI 정보 한 줄만 가지고 다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IPFS에 올려가지고 이미지도 URI와 함께 불러와지면은 저희가 이런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토큰 ERC20 같은 경우는 단순한 정보에 불과했지만 더 많은 정보가 담겨있는 무거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NFT도 이렇게 정보를 불러오거나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메타데이터 예시를 보시면요. name, description, 이미지, attribute라는 NFT에 들어가는 뭐 그런 여기는 elf라는 캐릭터에 대한 이미지나 뭐 설명 같은 건데 이런 거를 이제 주로 IPFS나 API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API를 사용할 경우 중앙화된 저장소에 또 담고 이거 불러온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경우는 단 하나 토큰 URI 뿐입니다.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에 있는 토큰 URI를 통해서 결국 오프체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현재 가장 인기가 많은 방법은 IPFS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겁니다. IPFS의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은 저희가 토렌트와 같은 식으로 한 컴퓨터가 있는 게 아니라 P2P 분산 환경에 저장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업로드한 후 그 위치를 피닝 같은 걸 하면은 영원히 그 장소에 해당 데이터가 기록되도록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IPFS에 넣어둠으로써 오프체인이지만 조작이 안 되는 이제 영원히 기록되는 블록체인이랑 비슷한 이제 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FT 만들기 관련된 이 영상이 또 있어가지고 여기서 좀 더 찾아봤는데요. 이걸 또 정리를 해보자면 NFT 같은 경우는 바꿀 수 없는 토큰이고 체인링크 등을 중간에 오라클 이슈를 해결을 위해서 넣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켓몬 같은 캐릭터 게임에서도 쓸 수 있다고 하고요. 예술이라는 게 원래 가치가 없어 보이더라도 무한정으로 오히려 작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NFT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NFT의 기본적인 구조로 ERC71이 있고요. 토큰 URI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런 건 API에 담거나 IPFS에 이렇게 토큰 URI를 통해서 정보를 담아서 불러올 수가 있는데 API에 담게 되면 중앙화된 저장소가 내려갈 시 영구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IPFS의 파일에 저장하는 순서를 이렇게 보시면 먼저 IPFS를 가져오고 토큰 URI JSON 파일을 IPFS에 넣고 그 다음에 IPFS URI를 NFT URI에 넣으면 이렇게 세 단계로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ERC71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NFT의 표준인 ERC71은 다음과 같이 ERC20과 되게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밸런스 오브 이거 ERC20에서 나온 건데 잔고 조회를 하는 건데 이때 오너의 주소를 넣을 시에 NFT의 개수가 나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오너 오브라는 함수를 조회하면 이제 토큰 아이디를 넣으면 토큰의 오너가 조회되게 됩니다. 그래서 토큰 아이디를 넣으면 이게 누구 토큰인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어프로브 같은 것도 똑같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ERC20이 좀 더 이제 먼저 공부를 하시고 나서 ERC71을 보시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ERC71 말고도 요즘 ERC115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좀 더 발전이 된 컨트랙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NFT라는 게 이제 non-fungible 유니크한 걸 갖고 있는데 이건 또 엔진 코인에 있는 이런 카드인데요. 이런 엔진 코인 같은 경우가 ERC115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ERC115는 도대체 뭐냐 하면은 ERC115 같은 경우는 토큰이 이제 자판기처럼 작동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른데요. 제한이 없는 토큰이랑 유니크한 값을 가진 토큰 두 가지를 한 번에 지원하고 한 번에 스마트 컨트랙트 배포로 이 모든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ERC71 같은 경우 저희가 NFT 하나만을 만들 수 있는 형태의 솔리디티 코드인데요. ERC115 같은 경우는 ERC115 안에
여러 종류의 토큰을 NFT 토큰을 만들 수 있는 이제 함수가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 개를 하나의 컨트랙트로 찍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ERC71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마운틴 듀 하나만 파는 자판기를 만든 것과 같이 많은 양의 공간을 낭비하게 되는데 ERC125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컨트랙트 하나로 공간 낭비 없이 여러 개의 NFT를 마켓플레이스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큰의 데이터에도 일관성이 없고 이제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다양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ERC7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프로젝트 지원하고 싶으면 각각의 토큰마다 모두 다 커스텀을 통일시켜줘야 됩니다. 이 말은 어플리케이션에서 NFT를 사용할 때 더 많은 공간을 낭비하고 생산비가 더 많이 들고 개발비가 더 많이 든다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래서 자판기에서 서로 다른 전원 코드를 가지고 있어서 매번 새로운 어댑터를 찾고 새로운 소켓을 만들어서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ERC721은 코어 모델은 주류 게임이나 대규모 스케일의 프로젝트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고요. 엔진 코인 같은 경우가 ERC 이제 125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NFT 발행이 가능하고 엔진 코인은 따라서 40개가 넘는 게임 운영하고 900만 개의 토큰들을 하나의 컨트랙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ERC125의 여러 펑션들이 있는데 유저들한테 펀저블과 넌 펀저블 토큰을 배치 형태로 한 번에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기능, 그리고 두 단계로 간단하게 수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돼 있어서 NFT를 거래하는 것 또한 용이하다고 합니다. ERC71의 코드 분석이랑 배포까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트러플에서 실습이 가능하고요. 코드는 다음과 같이 짧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트러플에서 실습하는 이유는 이렇게 오픈 제플린을 사용해서 해오기 때문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ERC71을 상속받아가지고 만드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크리에이트 콜렉티브를 해가지고 이제 셋 토큰 URI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npm 인스톨로 오픈 제플린을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깃허브에서 클론을 한 뒤에 클론할 시에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코드가 되는데 간단히 살펴보자면 이 토큰 카운터 같은 경우는 토큰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가 크리에이트 콜렉티블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한 URI 저희가 이제 중앙화된 저장소나 거기서 나온 API나 이제 IPFS를 통한 이제 정보를 여기다가 담아놓고 URI를 여기다가 넣어두면 이 URI를 통해서 이 정보에 있는 걸 불러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변수를 넣어두고 여러 값들을 설정해 준 다음에 이제 리턴 값을 이렇게 아이템 아이디 값을 갖게 되면 넣어주게 되면요, 이게 배포가 되게 될 시에 이 함수를 실행하면 URI를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아이템 아이디와 URI를 통해서 이제 NFT가 만들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리퀴짓을 이렇게 인스톨 하고요. 제가 실제로 해봤는데 파이썬 pip eth 브라우니 가나슈를 이렇게 순서대로 설치해 주면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트를 따로 띄워서 이제 이거는 그 글이랑 좀 다르게 이렇게 해야지 제가 오류가 안 났었는데요. 포트를 8545로 먼저 따로 띄우고 가나슈를 띄운 다음에 여기서 프라이빗 키를 가져오면 됩니다. 가나슈는 가상의 환경이기 때문에 뭐 여기는 프라이빗 키 노출돼도 크게 상관이 없고요. 이 프라이빗 키를 복사를 하시고 나서 이제 이 프라이빗 키를 복사한 거를 이제 설정 값에 저희가 이 브라우니라는 거를 설정을 했는데 브라우니 설정 파일에서 넣어가지고 설정 값을 바꿔주게 되면은 이 해당 프라이빗 키를 통해서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배포가 되게 되면 이렇게 터미널 하나 더 띄워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배포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이제 토큰 URI 가져와서 넣어준 함수를 실행하면은 토큰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NFT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ERC7에 대한 설명을 또 드리고 그걸 통해서 간단하게 배포하는 코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